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친 회사의 3대 주주가 왜 바로 그 거래를 막겠다고 나섰을까요? 지분 14%를 쥔 쪽입니다. 뭔가 어긋나 있죠. 맥쿼리가 이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주당 48,000원, 최대 6,276억 값을 후려쳐서 반대하는 걸까요? 저희가 계산해보니 그 반대였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뭘 두고 싸우는 겁니까? 코스닥 상장사 가비아. 하루 만에 성격이 바뀐 이 회사를 공시 원문부터 뜯어보겠습니다. 7월 20일 하루에 공시 4건이 동시에 접수됐습니다. 창업자 지분 매각 계약, 공개 매수 신고서, 공개 매수 설명서, 그리고 인수 주체의 대량 보유 보고. 파는 쪽은 창업자 3사람입니다. 김홍국 대표를 포함한 3인이 보유 주식 전량 24.37%를 넘깁니다. 사는 쪽은 맥쿼리 자산운용이 이달 초에 세운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창업자가 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값에 전부 사겠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죠. 응모 물량이 최소 수량에 1주라도 못 미치면 단 한 주도 사지 않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가와 고가와 저가가 전부 같은 값. 거래량은 유통 물량의 0.75%. 팔겠다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저평가된 회사를 싸게 사간다. 이게 시장의 통념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가비아는 사실상 지주회사죠. 코스닥 상장 자회사만 3곳을 거느립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지분율은 54.4%로 잡히지만 그 절반 가까이가 KINX를 통한 간접 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KINX 지분은 36.3%뿐이죠. 그럼 이 회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맞습니까? 부분별로 뜯어서 시가를 매기고 더하는 방식입니다. 가비아가 직접 들고 있는 상장 자회사 주식이 3,291억, 비상장 자회사 장부가가 249억, 본업의 동종 배수를 얹으면 1,619억. 여기서 빚을 뺍니다. 흔히 현금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모 회사 단독으로는 순차입 780억이죠. 과천 신사옥의 부지와 공사비로 740억이 나갔거든요. 다 더하면 4,378억, 주당 32624원. 이게 저희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가 48,000원은 시가총액으로 6,442억이죠. 순자산 가치보다 47% 높습니다. 싸게 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만 해도 이 회사 싸다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3월 말에는 순자산 가치보다 23% 싸게 거래됐습니다. 한국 지주회사 할인이 보통 40에서 60%인 걸 감안하면 얕은 할인이었죠. 그게 넉 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반대하는 쪽 논리도 들어봐야죠.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 회사 본업 가치가 마이너스 1,152억이라고 했습니다. 자회사 지분만 빼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데 이 계산 검증됐습니까? 저희가 그 계산을 직접 재현해 봤습니다. 2025년 10월 말 시장가를 넣으니 마이너스 1,150억, 거의 정확히 나옵니다. 그 시점에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점별로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10월 마이너스 1,150억, 12월 마이너스 974억, 3월 마이너스 217억, 그리고 오늘은 플러스 3,152억입니다. 왜 뒤집혔을까요? 양쪽에서 동시에 닫혔습니다. 가비아 주가는 3월 말 이후 69% 올랐고 같은 기간 자회사 두 곳은 올해 고점 대비 60%대로 무너졌습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얼라인이 인용한 자회사 가치 4,337억은 시장가가 아니었습니다. KINX 데이터 센터가 정상 가동됐을 때를 가정한 값이었죠. 발표일 실제 시장가는 2,693억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저평가 논거는 캠페인 국면에서는 단단했지만 지금은 닫혔습니다. 맥쿼리의 48,000원은 그 격차가 사라진 뒤에 나온 가격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논거가 닫혔는데도 반대한다면 얼라인은 대체 뭘 문제 삼는 겁니까? 공개 매수 설명서를 열면 답이 나옵니다. 창업자 3사람은 매각 대금을 세금 떼고 다시 인수법인에 넣기로 했죠. 7월 17일자 주주간 계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받는 건 지분만이 아닙니다. 가비아 대표이사와 이사직 유지, 사회이사 1명 지명권, 그리고 인수법인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만장일치 요구권, 사실상 거부권입니다. 회사 쪽 해명은 창업자나 일반 주주나 똑같이 48,000원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변, 가격 밖에서 오가는 대가는 설명하지 못하죠. 일반 주주는 돈을 받고 회사를 떠납니다. 창업자는 그 돈으로 다시 들어와 경영권을 쥐고요. 더 걸리는 건 이사회입니다. 상장사가 공개 매수 대상이 되면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 의견을 내야 하죠. 그런데 공시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대표 2사람이 곧 매도인이고요.
그래서 이 거래의 쟁점은 가격이 아닙니다. 구조죠. 온라인의 밸류에이션 주장은 근거를 잃었지만 절차와 이해상충 주장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 9월까지 무사히 끝납니까? 최소 수량을 계산해보면 의도가 드러납니다. 326, 76, 이 구주, 창업자 지분과 합치면 자기 주식을 뺀 유통 주식의 정확히 50%가 되죠.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상장 폐지선이 아니라 경영권 과반선입니다. 맥쿼리가 진짜 지켜야 할 최저선이 어디인지 숫자가 그대로 말해주죠. 그럼 원래 목적이던 상장 폐지는요? 그건 가능합니까? 여기서 막힙니다. 통상 기준인 95%를 채우려면 응모율이 93%는 나와야 하죠. 그런데 온라인 한 곳만 빠져도 확보 지분은 약 85%에서 묶입니다. 여기서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언론이 흔히 쓰는 자진 상패 요건 95%. 이건 코스피 규정이죠.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지분율 수치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거래소 재량 심의로 갑니다. 그럼 온라인이 이 거래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까? 혼자서는 못 깹니다. 온라인만 빠지면 나머지 응모율이 41%만 나와도 최소 수량은 채워지죠. 다만 미리캐피탈까지 함께 빠지면 70%가 필요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실질적 분기점은 온라인이 아닙니다. 지분 24.17%를 쥐고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미리캐피탈입니다. 보유 목적을 여전히 일반 투자로 두고 있죠. 한 발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맥쿼리는 왜 하필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는 겁니까? 답은 5달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2월 25일 가비아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와 4년에서 6년간 6천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합작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목표는 100메가와트가 넘는 대형 데이터 센터 플랫폼이고 1호 프로젝트가 안산 40메가와트입니다. 맥쿼리가 부지와 자금을 대고 가비아와 자회사가 설계와 운영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5달 뒤 맥쿼리는 파트너십 대신 소유를 택했습니다. 지분율이 공개되지 않는 합작보다 회사를 통째로 사서 운영 주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쪽이 낫다고 본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이번 인수는 재무적 차익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돌릴 줄 아는 운영 주체를 확보하는 인프라 전략 자산 거래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장 폐지 목적 공개 매수 보통 한 번에 끝납니까? 2020년 이후 국내 사례 14건을 조사했습니다. 1차 공개 매수 한 번으로 끝난 건 2건뿐이죠. 나머지는 2차 공개 매수를 걸거나 주식 교환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무산됐습니다. 실패 원인은 거의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가격이죠. 신성통상은 1차에 실패한 뒤 값을 78% 올려서야 요건을 채웠고 텔코웨어는 응모율이 10%까지 무너지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미달했을 때의 표준 우회로가 포괄적 주식 교환입니다. 14건 중 5건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만 통과하면 반대 주주도 강제로 편입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판단이 틀린다면 어디서 틀립니까? 3군데입니다. 첫째, 미리 캐피탈이 응모하면 상장 폐지까지 가죠. 그러면 상장이 남을 거라는 저희 시나리오가 깨집니다. 둘째, 자회사 주가가 회복되면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폭이 줄어듭니다. 온라인의 저평가 논거가 되살아나는 경로죠. 셋째, 응모가 부진하면 가격 인상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주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응모하지 않은 주주를 나중에 어떤 값에 정리할지 신고서는 추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고만 적었죠. 48,000원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응모와 미응모의 값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비아는 27년간 매출이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은 회사죠. 도메인 1위라는 진입 지점과 공공 클라우드 인증 세종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의 값은 사업이 정하지 않죠. 7월 20일 이후 가비아는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라 진행 중인 거래입니다. 실적이 아니라 응모율이 값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회사가 아니라 9월 17일 응모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회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건에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증권사 커버리지가 한 곳도 없어 컨센서스 자체가 없고 무엇보다 진행 중인 거래이기 때문이죠. 숫자와 구조까지가 저희 몫이고 판단은 보시는 분들 몫입니다. 자회사 지분 계산과 응모율, 시나리오 전체는 알파인더 웹 리포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